이거 296쪽. 296쪽에 8점 문제 이런 거 많이 어렵다. 오케이. 8점 문제는 어딜 가나 뭐 그냥 오케이. 두 개 다 한번 해봅시다. 문장을 부등식,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걸 조금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학교마다 다르니까. 일단 봅시다. 6cm, 6mm, 4m, 폭이 xm, 길의 전체 넓이가, 길의 전체, 이 색칠된 부분이 길이 되는 거지. 그치? 그치? 이 전체 길의 넓이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지금, 이거의 길이가 얼마? 이 폭이 뭐라고 해서 x. 이 길이가 x. 이 사각형, 이 사각형, 이 사각형, 이 사각형, 정사각형 4개. 합이 길의 넓이가 되겠네. 그치? 이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가 얼마? 세로의 길이가 6x. 얘 6x. 얘 4x. 얘 4x. 두 개 다음에 10x. 10x. 20x. 더하기 넓이 얼마? 몇 개? 4x제곱이 뭐? 56 이상 144 이하. 이 부등식 풀어는 거지. 이거 하면 일단 4를 나누면 4 나누면 14 x제곱 플러스 5x 4로 나누면 36. 이 부등식을 풀으라. 앞에 2개, 뒤에 2개. 앞에 2개. x제곱 플러스 5x 넘어오면 마이너스 1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27, 14. 어디다 마이너스? 위에다 마이너스.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이거 혹시 2차 부등식 해 바로 표현할 수 있으려나? 안 나오나? 2차 부등식 인수분해 했지? 다음에 좀 다른 식으로 해줄 테니까 경계가 뭐랑 뭐야? 마이너스 7과 2가 경계가 0이 되니까 크거나 같다면 색칠을 하고 벌어지는 형태야. 벌어지는 형태. 그 다음에 뒤에 거 풀자.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인수분해 4, 9, 36 어디다 마이너스? 위에 마이너스. x 플러스 9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 경계가 마이너스 9와 4야. 4. 작거나 같다면 색칠을 하고 작다면 다물어지는 형태를 말해. 이거 여기 동시에 표현을 하면 마이너스 9, 4 둘 다 만족하는 건 이 부분이 되겠네. 근데 x는 일단 길이니까 이걸 수는 없겠네. 음수일 수 없고 길이니까 이 범위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어? 예.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5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 점 A를 지나고 x축의 평행 직선이 2차 함수 y fx와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것. 이걸 B. 수선의 발을 C. 사각형 OCBA. 둘레 길이를 GK. 됐지? 둘레 길이. 이걸 구해야 되는데, 얘가 이 이차함수의 y절편을 말하지. 이차함수의 y절편 얼마야? 이 이차함수 식이 y 이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5 라고 돼 있지, fx. 이 참수에서 y절편은 어떻게 구하니? 그렇지, x에 0. 0 집어넣으면 5가 되겠네. k제곱 플러스 5. 여기서 잠시 스톱. x, y축 있고 원점 있고 3이라고 합시다. 이 직선, x축에 표현한 직선. 이 직선의 방정식은 3. y는 3. 야, y는 3. 뭐 k면 이 직선, y는 k.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k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 이젠 이 참수와 이 직선의 얘랑 교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까? 두 개는 해가지고 이꼴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꼴을 시키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5는 k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 k제곱 플러스 당연히 까질 거고, 이거 마이너스 x를 묶어내면 는 0. 따라서 그는 뭐랑 뭐? 0이랑 6k. 이 이꼴 시켜서 나온 이 방정식의 실근이 얘랑 이 참수와 이 파란선의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그러니까 실근 얘가 당연히 뭐가 되고? 0이 되고, 얘가 뭐가 되고? 6k가 된다고. 6k. 됐지? 그러면 여기서 사각형 OCBA, BA. OC 길이가 얼마? 6K. 이 길이? 6K. 직사각형이니까. 그지? OA의 길이가? 아니지. Y절편 K제곱 플러스 5. 이 길이 플러스 5. 지금 질문은 GK가 이거의 둘레 길이를 GK라고 뒀거든. 둘레 길이. 얘 더하기 얘의 2배. GK가 뭐가 돼? 10. GK. 집어넣으면 24. GK. 2K 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10. 64. 이거 풀어주면 되겠네. 앞에 거 풀고 뒤에 거 풀고 공통인 범위에 속한 자연수 K. 그 다음부터는 해주면 되지 않을까. 되겠어. 이게 될 거고. 최대한 이건 위에 거 발전 예제도 풀었으면 쉽고, 그 다음에 이거 고민 좀 많이 하고 해설지를 좀 약간 참고도 좀 해야 될 거고. 봐도 돼. 나는 보는 걸 추천하는 편이라 가지고 바로 펼쳐놓고 공부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충분히 고민을 한 상황에서 답지는 조금씩 힌트를 얻어야지 그거. 됐어. 뒤에 거 다른 거는 한번 걸쳐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오늘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예전에 했던 거 봅시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 이거 앞쪽은 비어있고 뒤쪽은 답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보시는데 한번 복습을 해 봅시다. 일단 2차 방정식의 실근의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의 실근은 2차 함수 그래프의 뭐와 같다? x절편, x축과의 교점과 같다. 여기에서 이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와 경축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거고, 경축판,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축의 위치, 판별식의 부호. 여기서 2차 함수에서 축의 방정식, 2차 함수에서 승하나 2차 함수에서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a분의 b, 축의 방정식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fx를 일단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2차식을 fx라 두고 생각을 해봅시다. 보자. 2차 함수,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a는 양수라는 전제를 깔아주고, 이 장에서 양수고,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알파와 베타가 모두 양수일 조건,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해봅시다. 근과 계수의 관계로 설명을 하면 불러 알파 플러스 베타로 합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고 두 근의 합이 양수이고 두 근이 곱도 양수이고 판별식까지 해줘야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판별식 0일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두 근이 합이 양수, 곱이 양수,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근과 계수의 관계는 당연히 알 거고 넘어가고.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게 이렇게 돼야 되고,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가 될 조건은 다른 조건은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 왜? 두 근의 곱이 음수이면 판별식은 자동으로 양수가 된다고 했거든. 판별식이 두 근의 곱이 음수이다. 판별식은 자동으로 양수이다. 그럼 다시 여기서 확장을 한번 해봅시다. 두 근이 여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 2차 방정식이 있대.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이고 부호. 그건 그래. 두 근의 곱이 음수이고 추가적으로 양근의 절대값이 크다.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이걸 만족할 조건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양보다 일단 알파 베타는 0보다 작다. 판별식 따져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거면 자동으로 판별식 양수니까.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가 되려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양보다 크다가 돼야 되지. 그래야만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가 나오겠네. 반대로 되면 음수가 돼야 될 거고. 이런 내용 세트로 생각을 하고 이젠 얘를 경축판 가지고 합시다.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될 조건. 이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그걸 고민을 해보자는 거지. x, y축이 있으면 x절편이 모두 양수가 되려면 그래프 모양이 아래로 볼록하다는 전제 깔아줬고 이런 식으로 x절편이 양수에서 두 개 이렇게 될 조건. 이걸 질문한 거지. 이렇게 되려면 경축판 따집시다. 경축판.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축의 위치, 판별식, 경이 여기서 경계가 뭔데? F0은 0이지. 양수, 음수를 나누는 경계는 0. F0이 양수 0보다 0의 산수가 이 점이지. 이 점의 y좌표는 0보다 크다가 되고 축은 여기 있네. 마이너스 2a분의 b는 여기 있어야 되잖아.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된다.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될 조건. 그래프를 그리면 x절편이 음수에서 두 개 이렇게 될 조건. 음수에서 두 개 0이 있고 경은 f 0이요 0이 0에서의 함수값 0보다 크다 되고 축은 여기 있어야 되겠네. 마이너스 2a분의 b는 0보다 작아야 되고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고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 x 이 장에서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할 거고 x절편이 양수에서 하나 음수에서 하나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되겠네. 혹은 이렇게. 그러면 F0이 영수. 0보다 작으면 자동으로 한글은 양수, 한글은 음수. 다른 조건 필요 없고 F0이 음수이기만 하면 된다. 이거고. 그 다음부터 두근이 2보다 클 조건. 그래프를 그립시다. 2가 있으면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2보다 크다 해서 x절편이 이렇게 나올 조건. 두근이 모두 2보다 클 조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될 조건. 경, 축, 판. 경계에서 함수값 구호 축의 위치 판별식. 경은 뭐가 경이야? F? 2가 2가 경이지.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2에서 함수값, 이 점의 y좌표 값은 0보다 크다.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2보다 크다. 마이너스 2a분의 b가 2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고 x축과 교점은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경축판. 근데 뭐야 3번은 있잖아요. 3번. 그 뭐야 알파 베타 부호가 다르니까 이제 판별식은 6보다 크다고 확정되잖아요. 근데 축의 위치는 그냥 상관없어요. 상관없지. 네. 다시 이거 가지고 네. 이거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지금 fx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y 이꼴 fx 그래프를 그릴까? 그런데 a는 양수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 어차피 0이 포함이 돼요. 일단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해. x, y축 좌표 평면에 그래프를 그립시다.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래프 그려봐. 그런데 f0이 음수래. 0에서 함수값이 음수. 이 점을 지나야 된대. 야, 이 점을 지나는 2차 함수,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10개 한번 생각을 해봐. 졸라 많지? 네. 그래서 아무거나. x절편 생각을 해보라고. x절편 어디에 있냐? 양수에서 하나, 음수에서 하나. 나올 수밖에 없어. 네. 다시 질문 이렇게. 이 점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중 x절편이 양수에서 하나, 음수에서 하나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래프가 없거든. 그럼 그냥 F0이 음수기만 하면 자동으로 X절편이 양수에서 하나, 음수에서 하나 나온다는 소리야. 그런 조건은 저것만 필요하다고. 축의 위치 판별식, 축의 위치 판별 따질 필요가 없다고. 됐어, 그러면. 두 근이 모두 3보다 작을 조건. 3이 있으면 X절편이 3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두 개가 생성이 될 조건. 이거네. 경은 뭐가 돼? F3. F3, 3에서 함수값은 0보다 크다 되고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3보다 작다. 촬영하고 있지.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판별식은 0보다 x축과 교점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될 거라는 거. 한글은 4보다 작고 한글은 4보다 크다. 4를 기준으로 해서 x절편이 큰 쪽에서 하나, 작은 쪽에서 하나 이렇게 될 조건은 다른 조건은 필요가 없지. F4가 음수이기만 하면 자동으로 4보다 큰 쪽에서 하나, 작은 쪽에서 하나 나올 수밖에 없고 한글은 1보다 작고 한글은 3보다 크다. 1과 3이 있다라고 하면 X절편이 1보다 작다 해서 하나, 3보다 크다 해서 하나. X절편이 이렇게 형성이 될 조건. 얘는 경 F1, F3 둘 다 음수. 다른 조건 필요할까 안 할까? 안 해. 축의 위치 판별식 따져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F1이 음수, F3이 음수이면 자동으로 저 그래프가 자동으로 나오게 돼. 그러니까 1에서 함수값, 3에서 함수값. 1에서 함수값 음수래. 3에서 함수값 음수래. 이 두 점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중 x절편이 2보다 작다 해서 하나, 3보다 크다 해서 하나가 나오지 않는 그래프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 조건만 있으면 자동으로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 8번이 별표 다시 한번 쳐놓고 합시다. 8번이 두 근이 모두 2와 4 사이에 있을 조건. 그러니까 2가 있고 4가 있으면 x절편이 2와 4 사이에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조건. 경이 뭔데? 경계에서 함수값 2, f4. 경계에서 함수값이 2와 4가 경계니까 2에서 함수값은 여기 있지? 0보다 크다. 4에서 함수값 0보다 크다. 축도 따져줘야 되지. 아까와 달리 이거 두 개만 가지고
F2가 양수, F4가 양수라고 해서 무조건 그래프 이렇게 되냐? 아니지. 2, 4, 2점 지나고 2점 지나고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고 붕 떠버릴 수도 있고 이 조건만 가지고 모자라는 거지.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되려면 F2 양수, F4 양수 그 다음에 축의 위치 마이너스 2A 분의 B가 2와 4 사이에 있어야 돼. 축도 2와 4 사이에 있어야만 이렇게 될 거고 판별식 따져야 될까? 안 따져도 될까?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것만 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되는 붕 뜰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2의 함수값, 4의 함수, 2의 함수값 양수, 4의 함수값 양수 그래. 축도 여기 있대. 그런데 이렇게 돼버려. 실근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판별식도 0보다 크거나 같다. 다 따져야 돼. 다 따져야 돼. 그러니까 어떨 때는 다 따지고 어떨 때는 안 따지느냐. 그걸 어려워하는데 여러 번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까 이 조건만 가지고 반드시 이런 그래프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라는 거. 더 부가 조건이 필요할지 안 할지 그건 생각을 해봤으면. 그 다음 제일 자주 나오는 건 아직 됐고 예, 한글은 1과 2 사이 1, 2 1과 2 사이에서 하나 2보다 크다 해서 하나 알파, 베타 이렇게 될 조건 F2가 양수. F1이 F1이야. F1이 양수 F2가 음수이면 자동으로 만족. 나중에 이게 2학년 2학기 미적분에서 보면 사이값의 정리 뭐 해가지고 나오기는 해. 미분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 얘가 양수 얘가 음수 연속인 함수에서 이거면 이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 무한대에서 플러스니까 또 음수에서 양수 바뀌는 지점에서 실근 하나 가진다.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지금은 이거 정도만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 한글은 1보다 작고 한글은 1과 3 사이 얘가 알파 얘가 베타 F1이 0보다 1 F1이 0보다 작다. 작아야 되고 F3이 0보다 크다. 크다. 3의 함수값 양수. 한글은 1과 2, 한글은 3보다 크다. 1과 2에서 알파, 3보다 크다 해서 베타. 이렇게 될 조건 경계는 F1과 F2와 F3의 경계. F1이 0보다 크다. 크고 F2는 0보다 F3은 0보다 작다. 근이 1과 2, 3과 4, 알파, 베타. F1이 F2, F3, F4. F1이 0보다 크고 F1은 0보다 F3 0보다 F4 0보다 크다. 이거. 네, 이렇게 나오기는 한데 자주 출제가 되는 것들은 당연히 1, 2, 3이 제일 많이 나와. 1, 2, 3. 두 가지 형태로 다 되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거. 두 근이 모두 어떤 특정한 것보다 클 조건, 작을 조건.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2와 4 사이의 조건. 이 정도.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자주 출제되지는 않는 듯 싶더라. 보니까. 경축판 가지고 한다라는 거. 이게 여기 마지막 2차 부등식의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2차 방정 실근의 조건. 머릿속에 경축판,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양수, 모두 음수, 서로 다른 부호, 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것까지 싹 펼쳐서 착 풀어낼 수 있어야 돼. 그다음에 이거랑 다른 거랑 섞어서 중간에 나오기는 할 거고 당연히 그 다음으로는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넘어갑시다. 볼 치워도 되지? 다음 주에 뒤에 있으니까 기르라 해보시고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실수일 때 직접 근을 구하지 않고 판별식과 근과 개수의 관계 등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실근의 부호를 판별할 수 있다.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두 근이 모두 음수,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조건. 아까 했었고, 이런 거 가지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거 포커스 똑같은 내용이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2차 방정 실근의 부호,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 그럼 두 근의 곱이 음수. 그 다음에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면 두 근의 합이 양수. 네.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려면 음수. 음수.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작다. 양근이 더 크다. 그럼 두 근의 합이 양수여야 되고 두 근의 곱은 음수고 절대값이 같다. 그러면 두 개 더한 게 0 돼야 되지. 이런 내용. 그래서 그냥 보기 문제는 이거 단순 적용하는 문제니까 딱히 그래프 모양 가지고 경축판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쯤.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은 알파, 베타. 2차 함수의 x절편, x축과의 교점의 x좌표와 같다.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근의 위치를 판별할 수 있다. 뭐 가지고? 경계에서 함수값의 부호, 축의 위치, 판별식, 경축판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조건, 두 근이 P보다 작을 조건,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조건,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을 조건.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낸다. 가지고 이젠 문제로 가봅시다. 2차 방정식 앞에 거는 실근을 갖고 쟤는 허근을 갖는다. 얘가 실근을 갖는다. 여기서 판별식 4분의 D 구하면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0보다 하나 같다. 크거나 같다지.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얘 흑은을 갖는다. 뒤에 거는 판별식 9K제곱 9K제곱 마이너스 8K 8K K-1 이렇게 갑시다. 맞지? 예. 0보다 작다. 두 개 연립해서 보면 K 범위 구할 수 있겠네. 다른 새로운 내용은 아닐 것 같고. 예, 일단 위에 그 표시지 풀고 봅시다. 2번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된대. 1번 문제 어떻게 해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 즉 2K가 0보다 크다. K 플러스 알파 베타 K 플러스 CD가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CD가 0보다 크거나 시발 이래 틀린다. 서로 다른 두 분이 그거 조심해야지. 이걸 이런 문제 냈다는 말은 선생님이 이걸 등호를 제끼기를 원한 거야. 이거 등호 쓰면 안 되지.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지. 크다. 서로 다른 두 근이. 그러니까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단지 크단지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지. 표현을 정확하게 워딩을 잘 읽어라는 거. 해서 해주면 될 거고 1번은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2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음수다. 두 근이 모두 음수다. 그러면 2번은 두 근의 합이 즉 2K 플러스 1이 0보다 작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 K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그리고 판별식 4분의 D 써야 되겠네.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냥 두 근이라고 했거든. 그냥 두 근. 위에 거는 서로 다른 두 근. 말장난. 쌤 또 문제 잘못 봤어요.
개소리 하지 말고, 제발. 상경이나, 야,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 좀, 안 하게끔. 3번 갑시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다. 얘는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 다른 거는 필요 없지? 됐고.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모두 양수가 아니다. 1보다 크다 하면 이 그래프 y equal fx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12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에서 1보다 큰 쪽에서 x절편이 두 개 아래로 블록하니까 이렇게 될 조건. 이게 질문한 거지. 뭐 따지자고? 경축한을 따지자고.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 f 얼마? 1이 0보다 커야 되지? f1 계산을 하면 1-2k 플러스 k 플러스 12 13-k 13-k가 0보다 크다.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a분의 b 있으면 k지? k가 1보다 크다. 판별식 4분의 d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른이라는 말 없이 그냥 두근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셋 다 만족하는 k 범위 해주면 될 거고. 2번 2차 방정식의 두근 사이에 이가 있다. 얘를 fx라 두고 y equal fx 그래프를 그리면 두근 사이에 이가 있다. 이가 있으면 한 근은 이보다 크고 한 근은 이보다 작다. 이렇게 될 조건. 얘는 F2가 0보다 작기만 하면 되지. 다른 조건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게 탁 치면 바로 타사사상 나와야 돼, 이거. 생각하고 자시고 할 거 없이 이런 전형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탁 치면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생소한 것들 거기다 시간 투자를 해야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조금 이거 연습 문제 지금 연습 문제 좀 풀었나? 다 풀었나? 이거 뒤에 이것만 제일 마지막 거 거의 다 풀었네. 이거 안 풀었네. 이것만 아직 연습 문제는 안 됐고. 오케이. 경우의 수 오케이. 이거를 이거 경우의 수 풀어보니까 약간 그 어떤 유형만 약간 좀 헷갈리게 그런 느낌. 그러니까 순열 말고 네가 지금 말한 게 경우의 수를 말하는. 그러니까 경우의 수의 안에 순열과 조합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경우의 수랑 순열 조합 안에서 이제 유형이 몇 개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 그래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몇 개는 풀 수 있겠는데 몇 개 유형이 약간 좀 헷갈리는 거. 유형이 헷갈린다. 그래, 유형, 전형적인 자주 나오는 유형은 그런 건 네가 보완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은 자주 이야기하긴 했는데 노가다야, 노가다. 안 되면 싹 다 나열하는 거야. 싹 다 나열. 싹 다 나열하는데 체계적으로 나열할 수 있어. 다다다다다다 사전 배열법 해가지고 싹 나열을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능력인 것 같아. 뭐 교란 순열 막 그런 것도 있었고. 그게 나중에 이거 그렇게 체계적으로 나열하는 능력이 수열 문제를 풀 때도 좀 중요하고. 점화식 같은 거 수열 문제에선 쫙 펼쳐서 해야 되거든. 경우가 막 여러 가지 갈래가 싹 나오지는데 그게 한 6항까지 나열을 해야 되면 32가지가 쫙 펼쳐져야 되고 뭐 하면 뭐 64가지 펼쳐가지고 막 해야 되는 케이스들 하려면 좀 체계적인 사고를 하려면 그냥 노가다 하는 걸 연습 좀 더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전형적인 유형은 네가 보완을 해야 되는 거. 안 되면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고 그렇게 좀 해야 되겠지.
전형적인 나온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시간, 아까 말했듯이 그런 거는 써야 될 거고. 지금 이걸 바로 좀 풀어봅시다. 일단 금방 했던 거 좀 풀고 연습 문제 마저 풉시다. 지금 이건